한 장에 50kg이나 되는 무거운 황토 침대에 흙판을 설치하는 현장. 인위적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라서 좋은 것 같고. 흙의 채취부터 가공까지. 황토가 편안한 침대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야말로 작업자들의 땀과 정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고된 공정입니다. 흙탕 물에서 흙만 이렇게 남기는 거니까 이게 압력이 엄청 세요. 수없이 많은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황토판. 우리 힘들게 구상한 만큼 그만큼 나가 잘 쓰면 보람 있는 거죠. 자연에서 얻은 건강한 재료로 든든한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에서 얻은 소재로 만든 가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중 하나가 황토 침대입니다. 그 편안함이 있어요. 흙이 주는 편안함? 인위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흙이라서 그 자연 그대로라서 좋은 것 같고. 온돌방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것이 매력입니다. 황토라는 놈은 건조가 되면서 크랙이 가요. 큰 사이즈로 만들면서 크랙이 안 가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저희 노하우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한 황토 침대 제작 공장. 작업자가 공장 한편에 있는 대형 비닐을 여니 그 안에 흙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점력이 좀 많고 빨간 거, 색깔이 빨간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네, 그거 제일 좋은 거. 사실 사용되는 흙이 한 종류가 아닌데요. 황토는 물론 적토, 점토, 도석까지 무려 4가지 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틀린 황토예요. 성질이 틀려. 요거는 점력이 좋고 저것도 역시 저 부러지는 거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것도 이건 점토잖아. 이게 다 안 부러지잖아 이게. 예. 이거 부실부실하잖아 이거. 이거 상토. 지리산 있고. 그래야 완성이 되니까 근데 하나만 넣으면은 그렇게 딱딱하게 안 굳어. 안 되죠. 부러지지. 부러지고. 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쌓여있는 4가지 흙을 모두 굴착기로 퍼서 작업장 안으로 옮겨야 합니다. 종류가 많다 보니 흙을 옮기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다 말고 왜 무게를 확인하는 걸까요? 키로수 딱 재야 데이터가 많이 떨어지죠. 데이터가 틀리면은 색깔이 안 나와요. 잘. 우리가 들어가는 게 한 5톤 잡거든요. 5톤 잡으면은 그 양을 맞춰야 돼요. 흙 색깔별로 다. 4종류의 흙의 비율이 정확히 맞아야 흙판이 견고해진다고 합니다. 작업장 안으로 옮긴 흙은 지하에 자리한 기계 안에 넣습니다. 이제 볼링기라고 있어요. 그 흙을 다 분쇄시켜 버린다고요. 그래서 넣는 거예요. 미세하게 만들어야 물로 막 때려갖고 그러거든요. 안에 볼링기는 안에 이제 저기 회전돼 가면서 안에 흙가루가 다 깨져요. 잘게. 그래서 이 거대한 기계 안에서 황토를 곱게 갈아주는 것이 황토 침대 제작의 첫 단계입니다. 볼 밀기 안으로 흙을 넣는 작업 중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아직 일은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삽으로 흙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발라야 넣기가 쉬운데 굴착기에 달라붙은 흙을 일일이 삽을 이용해 긁어냅니다. 장마철 습한 날씨 때문에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번엔 굴착기 가득 돌을 싣고 들어오던 돌밀기 속에 넣습니다. 서로 부딪혀서 그 사이에서 깨지는 거죠. 모든 게 이게 흙하고 물하고 들어가는데 돌멩이가 들어가야 이게 서로 부닥쳐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돌멩이를 곱게 분쇄해 주는 거예요. 돌이 분쇄기 내부에서 황토와 부딪히는 마찰로 흙을 곱게 갈아준다네요. 뭐예요? 물을 더 채워요.
이제 분쇄기 입구를 뚜껑으로 덮어줄 차례. 기계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 뚜껑의 무게도 상당합니다. 돌아가는 동안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사를 단단히 조여줘야 합니다. 드디어 분쇄기를 돌립니다. 10시간. 10시간이나? 밀가루보다가는 조금 덜 곱지. 그 정도로 곱게 갈아요. 원하는 정도의 입자를 얻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 날 아침 작업자가 분쇄기 운전을 중지합니다. 10시간 동안 가동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올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게 이렇게 올라와요. 과연 제대로 결과물이 나왔을까요? 한국자 떠서 확인해 보는데요. 먼저 손으로 만져 상태를 체크합니다. 밀가루 분진처럼 곱죠. 엄청 고와요. 올밀에서 돌멩이가 이렇게 곱게 갈아주는 거예요. 이게 거칠지 않고 터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때 작업자가 난데없이 종이를 들고 오더니 기계 속에 넣습니다. 한지예요. 황토만 넣으면 건조 과정에서 크랙 갈라짐이 생기거든요. 이제 한지 천연 한지를 넣음으로 인해서 이제 흙이 황토가 유연해지면서 단단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황토 벽돌을 만들 때 볏짚을 넣는 것을 보고 한지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네요. 이 기계는 일명 탈수기라고 불리는데요. 황토를 압축하는 기계입니다. 터질까봐, 성물 셀까봐, 압이 세니까 터지면 난리가 나지. 다 터져가 다 빵꾸 나잖아. 수분을 빼기 위해선 강한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 중에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계가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이게 빨아들여서 이게 밀어주는 거예요. 압축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압으로. 지하 수조에 있던 황토물이 탈수 기계 속 판 사이사이를 채우면 서서히 압력이 가해지면서 수분을 빼줍니다. 이렇게 수분이 빠지면 묽은 액체 상태였던 황토가 동그란 흙반죽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6시간 동안 천천히 압력을 가해 황토의 수분을 12% 정도까지 빼주는 겁니다. 흙탕 물에서 흙만 이렇게 남기는 거니까 이게 압력이 엄청 세요. 그 압력을 버티려면 무쇠가 돼야 되거든요. 원형 흙판의 무게는 10kg. 흙을 누르는 무쇠판의 무게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굽혀 반복적으로 꺼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반복 작업을 하니까 허리가 아프죠. 한 번 압축을 할 때 나오는 흙판의 개수는 총 80개. 고된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80개의 흙판을 꺼내기가 무섭게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멀쩡히 잘 만들어 놓은 황토 원판을 쪼개서 기계에 다시 넣습니다. 접착제가 들어가지 않고 흙하고 한지하고만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 상태로 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진공 상태에서 압축을 해줘야지만 흙이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 압축을 해주는 거예요. 황토 원판을 기계에 넣어 원기둥 모양의 반죽으로 뽑아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공정은 흙판을 깨지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 토련, 즉 황토를 반죽하는 공정입니다. 이렇게 측면을 보시면 이런 데 공기구멍이 없거든요. 그 공간을 없애려고 진공 상태에서 압축을 많이 해줘야지 됩니다. 황토 반죽에 점성을 올려 흙을 침대판으로 가공했을 때 강도를 올리기 위해 하는 작업입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 황토 반죽을 차에 싣습니다. 대신 공장에 가서 판재를 만들어야지.
공들여 만든 반죽을 싣고 출발합니다. 20분 거리에 있는 침대 판 제작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황토 반죽은 침대 판 형태로 가공된다고 합니다. 오자마자 다시 성형기에 반죽을 넣습니다. 예. 거기서도 진공해서 보고 우리가 작업할 때 여기서 또 진공이 돼서 한 거예요. 압이 안 들어가면 깨져버려요. 그래서 압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토련 과정을 거쳐 가로 770mm, 세로는 1870 침대판 형태로 가공돼 나옵니다. 성형이 끝난 황토판의 표면을 작업자가 다듬기 시작합니다. 이게 미장한다고요. 숨구멍 같은 거를 없애고 빤빤하게 하려고요. 예쁘게. 그러니까 도돌도돌하잖아요. 도돌도돌한 걸 없애느냐고요. 매끄럽게. 표면을 매끄럽게 할 뿐 아니라 두께가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미장 작업을 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스크래치가 나니까는 그 스크래치는 안 나게끔 요거 자국이 나갖고 되기 싫어요. 흑판을 이렇게 보면 요거 자국이 나요. 그러니까 자국 없이 똑같이 나가야 돼요. 깔끔하게 다듬어진 침대판을 건조대에 올립니다. 하루 평균 생산량은 총 200장 정도. 형태가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판 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건조실로 이동합니다. 황토는 햇빛을 쬐면 금이 갈 수도 있어 햇빛을 차단한 암실에서 건조하는데요. 25도에서 30도가 유지되는 이곳에서 14일 정도 건조한다고 합니다. 황토가 건조가 되면서 햇볕을 쬐도요. 하단 부위하고 많이 비치는 부분하고 이색이 날 정도로 아주 민감한 애거든요. 그렇게 변형 없이 건조시키는 게 아마 가장 큰 노하우가 아닐까 싶으네요. 이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14일 후 다시 공장을 찾았습니다. 건조실에서 황토판을 꺼내 이동합니다. 건조가 되면 색깔이 조금 밝아진다고 하네요. 다음 작업을 위해 황토판을 차곡차곡 쌓는 작업자들. 수분이 빠진 상태인데도 꽤 무거워 보입니다. 처음에 한 70kg 했다가 건조 수분 빠지고 오면은 한 3분의 1 정도 빠져나가죠. 근데 또 이제 커팅을 해야 돼요. 커팅이요? 네, 침대 사이즈로 700에 1700으로 커팅을 하고 이제 면도 잡고 다 해야죠. 현재 무게는 50kg 정도. 처음 성형할 때와 비교해 무게와 크기 모두 줄어있는 상태인데요. 절삭기에 넣어 정확한 규격으로 재단을 해야 합니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깨지진 않아요. 왜요? 안에 보면 이게 흙이 강도가 세가지고 건조하고 말라서 강도가 세니까 안 깨져요? 안 깨져요. 네. 침대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 체중 7, 80 잡고 그 2배 이상 건드기 때문에 최대 100에 150kg 건드거든요. 그래 땅땅하거든요. 건조가 되면 황토판이 돌처럼 단단해지기 때문에 재단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데요. 집중을 해야 하는 작업이라 피로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는 게 좀 땀에 숨이 차죠. 여름에는 조금만 움직여 한 10분, 20분 움직이면 땀이 줄줄 쏟아져요. 사실 작업도 고되지만 무게 때문에 더 힘이 듭니다. 다음 공정은 표면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요거 커팅하고 나면 그 흙덩어리 있는 게 들어가면 기스가 나니까요. 그거 없애려고. 거기다가 볼 때 되게 싫어요. 이렇게 연하게 해줘야지 예쁘지. 그때는 배기 싫어갖고 안 좋아요. 사포질을 할 때 너무 힘을 주면 황토판을 버릴 수도 있다는데요. 가볍게 마사지하듯 힘을 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침대판의 완성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 최대한 꼼꼼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모서리 부분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못하기를 해주는 겁니다. 상처. 그러니까 까지지 않기 위해서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못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남은 샌딩 작업을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날 오후 고된 오전 일과를 끝내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간식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좋네. 오늘의 간식은 시원한 수박.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이렇게 더운 여름 작업 후에 함께 모여 먹는 수박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정말 이어서 보여. 그 지금 뭐 남들 여름휴가 갈 철인데 저희가 찬바람 불 때가 제일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월, 8월 더울 때 남들 쉴 때 이렇게 땀 흘리면서 해야 되는 일이라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고맙죠. 제가 직접 만드는 게 이제 나가고 그럴 때 그냥 기분 좋고 이제 그런 맛에 하는 것이죠. 뭐 사실 힘들어요. 덥고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참고 하고 그런 거죠. 시원한 수박 한 조각에 피로를 털어내고 다시 일할 준비를 합니다.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사포질이 끝난 황토판에 작업자가 뭔가를 뿌리는데요. 뭘 분사하는 걸까요? 셀락이라고요. 여기 자이로틀 같은데 코팅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황토가 자연에서 얻은 재료인 만큼 코팅도 친환경 천연 소재를 사용해 진행합니다. 사람 몸이나 땀이나 나면 되잖아 이게. 여기 이물질 붙는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셀락은 피부에 이물질이 묻어나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표면에 윤기를 더해주고 보기 좋은 색을 내줍니다. 뿐만 아니라 습기와 오염으로부터 황토판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네요. 뿌리는 것도 일정하게 들어가야 돼요. 많이 들어가면 얼룩이 져가지고 한번 말르고 나면 번쩍번쩍거리죠. 물량이 실량이 또 일정하게만이 딱 봐도 좀 똑같았어요. 셀락을 앞뒤로 꼼꼼히 1차 도포한 후에 한 번 더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자연 건조를 해줍니다. 건조가 끝난 황토판 위에 뭔가를 올리는 작업자. 뭐라는 걸까요? 얘는 수치가 0.87이 나오네요. 얘는 0.17 나오죠. 정부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4피코큐리인데 저희는 테스트에서 4피코큐리가 아니고 2피코큐리 이하인 제품만 저희가 검수해서 출고를 하지요. 드디어 황토판이 완성됐습니다. 제작 과정은 고되지만 또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면 참 보람 있다고 하네요. 이 마무리 될 때쯤 되면은 좀 신 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검수 과정을 거친 후 먼지를 털어내고 상품에 손상이 가지 않게 부직포까지 넣어서 안전하게 박스 포장을 합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굳이 힘들게 고생한 만큼 그만큼 나가 잘 쓰면 보람 있는 거죠. 네. 황토 침대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제작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설치도 간단치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나중에 올라올 거에 비하면 이거는 뭐 그냥 가벼운 거예요. 이 위에 올라가는 이제 보료랑 흙판이 있는데 흙판이 무겁죠. 저희 회사 게 흙양이 많아요. 먼저 침대 프레임을 설치한 후에 황토판을 운반할 준비를 합니다. 진짜 무거운 건 이제 맨 나중에 올라옵니다. 2인용 침대일 경우 황토판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꼬박 2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이게 흙입니다. 몇 킬로나 돼요? 이게 45kg에서 50kg. 예. 장정 둘이 들어도 무거운 무게인데요. 혹시라도 떨어뜨리면 깨질 수 있어 아기 다루도 조심스럽게 운반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회사 흙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 작업자의 노고로 빚어낸 황토판 2개가 침대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디자인도 세련돼 보이는데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여기는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들어진 황토 침대. 건강한 잠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즘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온돌이 최고죠. 근데 그 황토잖아요. 또 황토 되게 좋다고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원래 방바닥에 욕 깔고 잤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그 느낌은 전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이 내준 재료로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땀 흘려 만든 제품이 누군가에게 가치 있게 활용되길 바라봅니다.